지금 내가 한 1, 2천만 원밖에 없어.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 또 서울시에서 이제 강북권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또 발표한다죠. 열심히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은 점점점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거는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지만 잃어버린 13년을 되찾기 위해서 서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획만 쏟아붓고 있는 게 아니고 밑단계에서는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지방에 있는 신축급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건축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축보다는 신축급에 가까운 것들이 분양가하고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결론은 집값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도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에 집을 사라 이럴 때도 보면 지금 서울의 주요 강남권에 하다못해 트리마제 서초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다들 미분양 나 있었어요. 그 미분양 나 있던 아파트들이 왜 미분양 났느냐면 분양가가 비싸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이었지만 다 미분양이 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분양가에서 지금 2배, 3배씩 다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2배, 3배씩 다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도 지금 모아주택, 신통개발, 민간재개발, 또 역세권 시프트 모든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내가 그거를 입주권을 받았을 때 추가 분담금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사실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야, 오늘이 가장 저렴했구나. 오늘이 가장 저렴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 시간이 지나야 된다. 시간이 지나면 야, 그때가 저렴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말 그대로 5년, 10년, 15년, 20년 후로 거꾸로 돌아간다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빚을 내더라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무조건 사잖아. 안 살 사람은 없을걸요? 내가 하다못해 30평대 아파트를 못 사더라도 10평짜리라도 살려고 노력했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게 비싸고 그게 피부에 안 와닿았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가장 저렴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저렴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나중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지금보다는 약 5년, 10년을 흘렀을 때 오늘 바라보면 어떨까요? 야,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거를 못 샀을까? 이렇게 또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피부로 와닿을 수 있고 그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가져온 물건도 맨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거조차도 사람들이 회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20, 30대 친구들은 없겠다 그렇죠? 우리 최 PD가 있는데 이 친구가 30대 초반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뭐 짜고 치는 건 없어요. 저는 뭐 짜고 치는 걸 못하니까. 1억짜리 차를 하나 샀습니다. 친구한테 자랑한다 안 한다? 자랑하죠? 이제 우리 최 PD가 33M2 33살에 이 친구가 1억짜리 차를 하나 사면 친구한테 자랑한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썩어 빠진 반지하, 친구들이 봤을 때 기절할 수 있는 그 반지하를 사면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 안 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한 얘기입니다. 1억이면 한 E클래식은 살 수 있겠다 그렇죠? 한 E클래식 차를 하나 사면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도, 우리 정이 팔짝 얹혔는데? 바로 그 얘기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서울에 산 꼭대기에 썩어 빠진 집을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친구한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아직 그러면 마인드가 아직 안 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마인드가 되어서 친구한테 자랑했다 하더라도 보는 친구들은 무슨 말도 안 돼. 이런 거를 무슨 1억 주고 사니.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친구들이 그게 와닿을까?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안 와닿는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남들이 회피하고 안 보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노량진에 썩어 빠진 반지하 빌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사람도 안 살아요. 그런 집도 하나 있습니다. 그때 17년도였나? 그때 이제 저도 경매로 낙찰받은 건데 저희 교육생들한테 회라고 내가 추천까지 해줬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왜? 과연 그거를 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데 사람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낙찰받았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오늘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는 지하다, 지하.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다. 토지 면적은 6.6평이고 건물은 9.9평이다. 감정가는 9천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9천. 서울에서 9천만 원짜리 집이에요. 그리고 최저가 9천만 원이고 신건입니다. 신건. 사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 그대로 굉장히 노후된, 아이고, 그래도 뭐 생수하고 계란 배달시켰는 거 보니까 사람은 거주하고 계신다. 자, 이런 살짝 오르막길에 있는 굉장히 노후되는 이런 지하 빌라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86년입니다. 우리 최 PD 몇 년생이세요? 92년생. 최 PD보다 형이다. 그렇죠? 6살 형입니다. 6살 형이면 39살입니다. 39살 되신 분이고, 중요한 거는 말소 기준은 2001년인데, 임차인은 2023년에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위치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국사봉, 여기 건너면 상도동이고 밑으로는 봉천동이에요. 상도동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14구역, 15구역, 그리고 여기도 모아타운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완전 개발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봉천역 있고 이쪽 라인은 언천동인데 요 라인을 기점으로 이 위쪽은 굉장히 가파른 뭐다? 언덕길이다. 요 도를 기점으로 이 위쪽은 굉장히 가파른 언덕길이에요. 그러면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지역입니까? 개선 안 해도 되는 지역입니까?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 역을 기점으로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 요 밑으로는 뭐가 많을까요? 이쪽으로는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개발하기 굉장히 힘들다. 아무리 역세권 시프트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소유주들은 나는 굳이 뭐 아파트 두 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세나 열심히 받고 그냥 내가 노후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가 다 개발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늘어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여기가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여기에 있는 땅값들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월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 계신 주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개발 안 해. 너네끼리 해.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역세권 시프트라는 거는 하면 좋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다. 아무리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지금 해당 물건처럼 굉장히 오르막길에 지금 여기가 아파트면 상관없지만 그냥 소형 다세대 주택이라 그러면 삶이 굉장히 빡빡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금액대를 보셔서 알겠지만 9천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거고 이 금액대에 나올 수 있는 물건도 이제는 서울에는 없어요. 저도 사실 오랜만에
금액이 감정가 자체가 1억 미만짜리 물건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개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실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모아타운 3차 언년동 635-540번지 1원 여기가 1구역, 여기가 2구역인데 1구역이 지금 구역은 지정되었지만 관리계획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은 설립이 안 됐습니다. 현재 조합은 설립이 안 되었지만 소유주가 1600명, 2구역이 1100명입니다. 합이 2700명 된다 이 말입니다. 2700명이면 이 일대를 개발한다 그러면 약 제가 봤을 때는 4000세대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4000세대. 여기 아파트 4000세대가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 4000세대가 들어오면 이 위에도 재개발 봉천동 4-1-2구역 여기도 4-1-3구역 이런 것을 다 합친다 그러면 이 위쪽 지방이 다세대 빌라에서 아파트 타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관악타운하고 다 합치면 여기가 약 2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2만 세대. 자, 2만 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악구라는 동네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학군이 문제입니다. 학군.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중산층이 유입이 되고 중산층이 유입이 되면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학군가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이 동네가 학군가가 없습니다. 학군가가. 그래서 이 관악구 자체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전철 타면 강남으로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학군이 안 따라주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 보면 이편한 세상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 동네 대장 아파트인데 관악구의 대장 아파트 해봤자 매가가 지금 11억밖에 안 합니다. 11억.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단 말이에요. 관악구에서 강남까지 지금 10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매 가격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강남하고. 왜? 여기는 학군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임대로 있으려고 그러고 빨리 여기서 돈 벌어서 학군 좋은 데로 엄마들이 이사 가려고 하는 마음이 크지 여기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마음이 크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계속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여건을 지금 관악구에서 충족을 못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떠나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만 들어와서 사는 동네가 돼 있는 데가 어디다? 이 관악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악구에 가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아니면 청년들 이 중간층이 없어요. 중간층이. 왜? 중간층 이 30, 40대들이 많이 거주해야지 그 밑에 학교 다니는 애들도 살고 그래야 소비가 이루어지고 집값이 안정되고 집가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살고 싶은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악구 자체는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동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타운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가 학원가가 몰려오고 학군지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도 큰 기대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보셨듯이 감정가가 얼마였죠? 9천만 원이에요. 9천만 원. 공주가가 이게 얼마였어요? 한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지금 자금이 작으신 분들도 이거 입찰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물건은 공주가가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낙찰 받고 전세 놓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냥 월세 주면 돼요. 월세. 월세 주고 이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내가 좀 편안하게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내가 대출 이자 낸다 생각하고 천에 한 50만 원 받으면 이자 정도는 세부할 수 있으니까 낙찰 받고 보유하세요. 그냥. 보유하다 보면 분명히 이 동네에서 관악구에서 여기는 무조건 대장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지금 기준으로 최소한 11억 이상은 무조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유할 만하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빨리 진행되면 3, 4년 후에는 착공할 것 같아요. 3, 4년 후에는. 그러면 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후에는 입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 3천과 9천인데 지금 주위의 시세를 봤을 때는 다 1억은 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9천만 원짜리 집이 없어요. 아무리 반지하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새 아파트로 갈아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젊은 친구들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자제분들이 서울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뭐 사업을 할 수 있고 서울에 살아야 되니까 자제분 앞으로 이런 거 하나 해놓는다 그러면 주택 수혜도 포함이 안 되고 공제과도 얼마 안 하니까 보유하기에 굉장히 심플하잖아. 그럼 이런 거를 투자해놓고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엄청난 수익이 생깁니다. 여기에 진짜 이 개발지역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신축 빌라를 사면 보유할 동안은 내가 좀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초기 투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건물 나중에 부술 때 보면 감정가는 사실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개발지역 안에서는 가장 작은 돈을 투자해서 이게 언제 사업이 진행될 줄 모르는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가져가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반제하는 사실 선수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월세 놓는다 그러면 크게 무리 없이 세를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가져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지나서는 기대가 아주 크게 가지셔도 좋을 듯한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 오늘이 가장 낮은 가격 명언이네요. 지금은 서울이 오늘이 가장 저렴한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고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조정받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인생의 기회. 그리고 약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훨씬 좋겠죠. 훨씬 좋지만 지금 내가 자금이 여력이 없어. 지금 내가 한 1, 2천만 원밖에 없어.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냥 개발지역 밖에 있는 빌라보다는 개발지역 안에 있는 빌라를 사가지고 조금 장기간 보유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어마어마한 부가 여러분들한테 따라올 겁니다. 수익률로는 최고죠.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다니는 애들은 괜찮겠죠. 그럼요. 애들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이런 거 해놓으면 좋겠죠. 왜? 결론은 대학을 다니고 직장은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제분들이 월급 받아서 돈 모아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산다?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진짜 힘들 겁니다. 저희 때랑 또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월급 받아서 재테크 없이 부모 도움 없이 아파트를 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무소득 퇴직자도 신탁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소득 퇴직자도 신탁대출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투자물건 소액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요런 거 하시면 되잖아. 다주택자들이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실질적으로 내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서울에서 내 돈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거는 거는 또 신건이잖아. 뭐 신건에 반제하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 유찰되지 않을까? 저 신건을 보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한 번 유찰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옥션 사이트 들어가면 자 밑에 보면 실거래가가 떠요. 실거래가. 국토부 실거래가가 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더보기 누르면 청수 있죠. 청수, 연면적, 대지 면적이 나오고 옆에가 거래 금액이에요. 보면 2024년 1월 8일 여기 봉천동이에요. 마이너스 1층 63제곱미터 35제곱미터 거래 가격이 얼마예요? 1억 7천 연식은 96년 우리 거보다 10년 신축이에요. 10년 더 신축들이 이 정도 한다. 여기도 보면 에덴 빌라는 91년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거하고 5년밖에 차이 안 나죠? 5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평수는 49제곱, 29제곱. 우리 거 조금 더 크다 그렇죠? 그런데 얘는 얼마예요? 1억 9,900. 그래서 좀 더 볼까? 서울에 빌라가 거래 안 된다고 해도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늘었는데 언제 거냐면 2023년 12월 달이에요, 이게. 12월 1일 날에 우리가 비슷하다. 91년식이고 33제곱미터고 연면적이 전용이 26제곱미터. 이게 얼마? 1억 6천에 거래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 9천은 비싸다, 저렴하다? 저렴한 거죠,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유찰을 시켜야 될지 바로 들어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저희 옥션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실거래가가 나옵니다. 실거래가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보시면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 빌라만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면 거래가 된다 그럽니까? 안 된다 얘기합니까? 지금 빌라가. 거래 안 된다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그분 개개인의 입장이고 객관적인 거는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맞잖아. 거래가 되니까 이게 다 뜨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다니면 그 부동산 사장님들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가져오셔야지 그에 대한 너무 신뢰를 하시면 안 돼요. 참고사항으로 들으셔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 중요한 거는.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 그 사장님만 얘기만 듣고 아, 이 동네는 거래가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이 단기 매도해야 되는데 아, 안 되겠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현장에 다니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2천만 원 가지고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공주가 1억 미만이어서 다주택자도 괜찮고 조금 젊으신 분들도 괜찮고 자제분 앞으로 사줘도 괜찮은 이런 썩어 빠진 반지하 빌라를 가져왔는데 이 반지하 빌라가 어떻게 바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낙찰TV의 김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